또 더 중요한 거는요, 건물 안에 학원이 너무 많아서 인허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플라자 건물, 큰 건물 조심하셔야 되고, 작은 건물이어도 용도에 맞게 잘 설정되어 있는 학원 건물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소문난 학원입니다. 소문난 학원, 오늘은 영어학원 창업 오픈 프로세스 A to Z 두 번째 이야기.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실지 결정하셨나요? 신도시요? 아니면 원장님의 근거지가 있는 구도심? 다 좋습니다. 어느 지역으로 가실지 분석을 통해서 윤곽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 지역에 학원을 오픈하기 좋은 학원 자리를 알아보셔야 되죠. 그런 자리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기존 학원을 양도양수 받을 경우에는 학원 매매 전문 중개 업체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학원장님이시라면 학관노라는 사이트에도 원장님들 직거래 장터나 거기에도 중개 업체들이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정된 지역에 찾아가셔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미 학원 자리가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지, 또는 신규로 오픈할 거라면 신규로 오픈할 빈 건물이 있는지, 이렇게 알아보시는 방법 세 가지가 크게 있겠죠. 첫 번째는 중개 매매 업체를 통한 방법은 좋습니다. 편해요. 하지만 비용이 좀 들죠. 양도 하는 과정 안에서 양도하시고자 하시는 원장님의 권리금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중개 업체에 대해서 권리금에 해당되는 중개 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. 거기에 요새 신흥 학원 매매 전문 중개업체들은요, 부동산업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서 계약서를 써주면서 부동산 임대 중개 수수료에 대한 비용도 청구를 하죠. 2중 3중입니다. 중개업체를 통할 경우에는 비용을 조금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학관노를 통한 중개, 직거래. 학관노에는 직거래 장터에 여러 가지 중고 물품도 있지만 학원 양수도 하는 원장님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물건들이 있거든요. 그것을 통해서 서칭하시고 컨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물건 중에는 학원 매매 중개 전문 업체들이 올려놓은 물건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하셔도 되고요. 아 참, 중개 업체는 어떻게 찾냐고요? 인터넷 서칭해 보세요. 그러면 학원 매매 전문 중개 업체가 보이는데 꼼꼼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다 보면 내가 어떤 업체를 컨택하고 싶을까, 이런 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방법이죠. 내가 정한 지역에 부동산을 찾아가 기존의 학원을 양도양수 받을 것인지, 아니면 새로운 물건의 학원을 신규로 창업할 것인지, 이런 거 찾으시는데요. 부동산은 그 지역의 물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지만 학원은 세크릿하게 학원의 물건이어도 지역 부동산에 절대로 입소문이 날까봐 안 내놓고 이렇게 학원 매매 전문 중개 업체한테 내놓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 곱하기 0.4에서 0.9까지의 수수료를 산정받는데요. 조율하는 겁니다. 정해진 게 아니에요. 0.4에서 0.9라는 그 조율의 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잘 조율하셔서 부동산 업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시고 우린 앞으로 써야 될 비용이 많은 걸 명심하시면서 꼼꼼하고 현명하게 길에서 흩어지는 돈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업체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의 중요한 물건들을 좀 보셨어요. 이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위치겠죠. 학원의 위치는 당연히 학교에서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. 또는 학원에서 좀 멀어도 학원 가라고 형성되어 있는 학원 밀집 지역, 플라자 상가들이 있는 곳이라면 차량 운행을 포함해서 자리를 선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쟁 업체와의 거리. 경쟁 업체와의 거리를 너무 중요한 요소로 놓고 거리를 떨어져 있는 건물을 찾으라는 건 아니고요. 파악하시라는 개념이에요. 대형 학원가에 있는 플라자 건물 안에는 영어 학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다만 그 건물에 동종 업종이 더 이상 못 들어온다거나, 또 어떤 건물은 복합 건물이어도 동종 업종을 하나 이상은 수학학원 하나, 영어학원 하나, 피아노 학원 하나, 이런 식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, 또 더 중요한 거는요, 건물 안에 학원이 너무 많아서 인허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인허가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그때 꼼꼼하게 제 영상 보시면서 챙겨보세요. 플라자 건물, 큰 건물 조심하셔야 되고, 작은 건물이어도 용도에 맞게
잘 설정되어 있는 학원 건물을 찾으셔야 된다는. 그 다음에 건물의 시설 및 크기도 보셔야 되죠. 교습소든 보습 형태이던 어학원이던 각각 인허가에 맞는 사이즈의 물건을 찾으셔야 되죠. 그리고 과거에 학원으로 인허가가 났던 자리여도 어떤 규정상 그 건물의 전기 안전 검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그 원장님이 교육청의 인허가 때와 다르게 건물을 구조를 변경했다거나 할 때는 교육청에서 나와서 실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죠. 이 부분도 인허가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건물이 안전하고 환경에 유해한 것이 없는지. 교육청에서는요, 건물에 노래방이라든지 성인 관련된 업종들이 있으면 유해업소라고 판단해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큰 건물일수록 그런 것 보셔야 되고요. 주차시설 보셔야 되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들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,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적치물 같은 것들이 건물에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따져주셔야 되고, 이런 거는 부동산에 꼼꼼하게 다 체크업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임차인과도 미리 접촉해서 협상의 여지를 두셔야 되죠. 보증금이나 월세를 좀 깎아줄 수 있는지, 렌트 프리를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는지 요 여지를 주시고요. 너무 마음에 드는 티를 내시지 않는 게 하나의 팁이죠. 한번 그냥 대충 둘러보는 것 같은 느낌, 약간 비용이 안 맞으니까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싶으니까 또 임대인에게 조율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결정권은 원장님이 있는 거예요. 원장님이 조급해 하시거나 뭔가 계약서를 빨리 쓰실 이유가 없으세요. 물건이 좋은 데는 물론 빨리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순식간에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학원 시장 경기는 아니거든요. 하루 이틀 기다리는 텀에 약간 여유 있어 보이고 여기 아니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,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데요. 어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개선 부담금, 교통 유발 분담금 이런 것들을 임차인에게 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안 내게끔, 그리고 뭐 주인이 너무 까다로워서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꼭 임차인이 내야만 한다 할 경우에는 원장님이 조금 그 실익을 파악하셔서 내가 이거를 내고라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관리비 조금 더 내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실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오늘은 어떤 상황에 맞는 건물을 좀 찾을 것인지 계략적으로 살펴봤고요. 사실은 건물을 찾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령이에요. 교습소와 학원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고 유리한 학원 건물을 찾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, 물건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